오늘 16장, 저번에 15장 제 연습 문제까지 다 불러드렸죠? 네. 16장 오늘은 반응 속도론이에요. 드디어 끝났어요. 뭐가? 탄소화합물이. 살 것 같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반응 속도 할 때 걔네 생긴 구조 때문에 얘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가 있긴 있을 거거든요. 일단 16장 지금부터는 역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연력학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된단 말이에요. A 양이 많아져요.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A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 속도가 별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반응 속도를 속도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속도를 표현하는 그 식 자체를 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걔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여기까지는 농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몇 배 빨라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30분 지났을 때 몇 분의 몇이나 반응했게 이거에 대한 여기까지는 시간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얘가 얼만큼 분해되는지를 알려면 적분 속도 법칙이라 그래서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이런 식으로 반응의 차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 속도에 대한 온도의 효과 여기가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속도가 얼마큼 빨라질까 느려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배우실 거고요. 농도랑 온도의 효과는 사실은 농도가 진해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얘네 생긴 구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이런 입장에서 물질의 구조랑 활성화 에너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파트가 들어가고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챕터 15에서 배우셨던 유기생성물의 구조 있잖아요.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반응 메커니즘이요. 보세요. 1차 반응이랑 2차 반응 얘네들 나눈 여러 가지 반응 중에서요. 0차, 1차, 2차까지 배우거든요. 이거는 반응 물질의 농도랑 상관이 없으면 0차고요. 반응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비례하면 1차고요. 반응 물질의 농도가 2배 됐을 때 속도가 4배, 즉 제곱에 비례하면 2차 반응이에요. 근데 3차나 4차 반응은 별로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보거든요. 걔는 어떤 의미냐면 3차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하고 저하고요. 셋이서요. 한순간에 임의의 시각에 셋 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셋 다 반응하기 좋은 즉 유효 충돌의 방향으로 요 점에서 한순간에 팡 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셋이 무슨 화학 반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랑 얘랑 일단 반응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랑 얘랑 붙은 이 상태에서 얘랑 또 반응을 하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응 메커니즘이요. 그렇게 단계별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얘기가 반응 메커니즘이 되고 촉매는 화학 반응을 어떤 식으로 촉진하는지 여기서 배우는 촉매는요. 정촉매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부분만 얘기할 거고요. 근데 물질에 따라서는 집어넣었을 때 반응을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잠깐 하고 일반화학에서는 지금 정촉매에 대한 얘기에 무게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 반응 속도론 보세요. 반응 속도, 물리에서의 속도랑 화학에서의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물리는 속도랑 속력을 그대로 내비둬요. 구분해요. 물리에서의 속력은 뭐예요? 빠르기, 크기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고요. 물리에서의 속도의 개념은 뭐가 있어요? 방향의 개념이 들어가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항상 부여되잖아요.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물리의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반응이 얼마나 빠르냐 또는 느리냐, 그죠? 그래서 그 크기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얼만큼 변했냐, 물질의 농도의 변화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해도 문제가 있긴 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이 그래프 좀 보시죠. 얘가요. 처음에는 반응물의 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반응물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양이 많았어요. 그럼 부딪혀서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요. 반응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반응물의 농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거든요. 물질이 들어간 양이 적어지니까 반응 속도도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언제 속도를 쓸 거냐고.
처음 거 쓸 거야? 중간 거 쓸 거야? 나중 거 쓸 거야? 어느 속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은 빠르게도 느리게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그래서 약속한 게 무슨 속도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T가 0일 때 뭐요? 초기, 최초, 초기의 반응 속도예요. 물질, 반응물 집어넣고 요이 땅 하는 바로 그 순간의 속도를 측정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이유 중에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보세요. 모든 화학은 무슨 반응이에요? 모든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 가역 반응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면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 반응이죠. 최초, 초기 반응 속도가 가진 의미는 생성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응물의 농도를 내가 처음에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상태에 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 이쪽이 없으니까 갔다 다시 돌아오는, 즉 역반응에 대한 포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쓰기로 약속해요?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이 반응은 속도가 빠르다, 이 반응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땐 반드시 무슨 반응 속도 쓴다고요? 초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이해 가시죠?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이런 식의 약간 물리와는 다른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요. 주어진 조건에서 각 반응은 반응물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의 특유한 속도를 갖는다. 이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반응이 있어요. 위의 반응과 밑의 반응의 차이는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화합물이요? 이온 결합. 얘도 뭐긴 하지만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물에 녹았을 땐 그죠? 얘가 수용액이라면 이온 결합 화합물인 것처럼 작용하거든요. 밑에 있는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분자예요? 분자예요. 그럼 얘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합 끊고 결합 끊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가 더 빨라 보이세요? 어떤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날까요? 위에 있는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요. 이온과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물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네 두 개 가지고 누가 더 빠를 건지 비교하여라. 그럼 이런 간단한 내용 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셔야 된다고요. 분자들 중에서 간단한 분자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분자 있어요. 당연히 뭐가 더 빠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분자들의 반응이 더 빠를 수 있죠. 왜? 끊어야 되는 결합이 개수가 작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요. 반응에서 다음에 4가지 인자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거요. 농도.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얘들끼리 이렇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부딪혀서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원자 간에 새로운 결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충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물리적 상태에서 분자들이 충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섞여야 돼요. 그죠? 섞이는 상태를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웬만한 반응은 다 무슨 상태 반응이 많아요? 수용액 상태 반응이 많아요. 물론 기체가 움직임이 제일 크긴 하죠. 에너지도 제일 커요. 근데 기체는 만약에 이만한 커다란 통에 넣었다고 했을 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충돌하는 횟수, 즉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가능성을 보면 기체가 커요? 수용액이 더 커요? 수용액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뭔가 만들 때 화학 반응, 일반화학 실험을 하던 2학년 올라가서 전공 실험을 하던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을 수용액 아니면 유기용매에 집어넣은 용액 상태에서 하는 이유가 걔네들의 충돌 횟수를 더 어떻게 해요? 늘려주기 위해서요. 옆에 붙어 있을 가능성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온도는 분자는 반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뭘 가져야 돼요? 에너지.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만 꼭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가지고 보면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충돌했을 때 보세요. 어떤 애가 생겨요? NO에 누가? NO2라는 애가 생겨야 되죠. 그죠? 그러니 이 O하고 O, 빨간색끼리 부딪히는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빨간색들끼리 부딪히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실제로 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아무리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졌더라도 파란색하고 누가 부딪혀야 돼요? 빨간색이 부딪히는. 그게 뭐예요? 유효 충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된다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줄치면서 정리해 볼까요? 579페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멋지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579페이지 16.1 반응 속도 요점 두 번째 줄이요. 화학 반응 속도론 찾으셨어요? 케미컬 키네틱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에 대한 시간의 함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응 속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을 보면 걔네들의 화학적 특징에도 관련된다고 말씀드렸고, 농도, 물리적 상태, 온도, 충돌 에너지 이런 데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580페이지에 있어요. 첫 번째 줄, 주어진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네 가지 요소. 반응물의 농도, 반응물의 물리적 상태, 반응 온도, 그리고 뭐의 사용? 촉매의 사용. 두 줄 내려가세요. 1. 농도. 분자가 반응하려면 뭐 해야만 돼요? 충돌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 밑으로 4줄 정도 내려가시면 왜 빨간색 글씨 찾으셨어요? 반응 속도는 뭐에 비례한대요? 충돌 횟수. 근데 충돌 횟수가 많다는 건 걔네들의 농도가 어때요? 크다는 거랑, 그죠? 그거랑 같이 비례해서 들어가는 얘기고요. 2. 물리적 상태. 첫 번째 줄이요. 분자들은 충돌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된대요? 섞여야 한다. 3줄 내려가세요. 만약 그들이 다른 상에 있다면 충돌은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대요? 접촉면에서만. 이 상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는 액체인데 하나는 뭐예요? 고체. 그러면 물에다가 고체 상태를 집어넣어서 걔네를 녹이고 싶다. 접촉면에서만 걔네들의 믹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접촉면을 크게 또는 작게. 접촉면을 크게. 그래서 그 밑에 줄. 따라서 고체 또는 액체 반응물이 잘게 쪼개질수록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며 다른 반응물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반응은 더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3, 첫 번째 줄이요. 온도. 분자는 반응하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한다. 여기서는 제가 잔소리할 게 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혹시 나중에 생화 이런 거 하시던지 하면 요 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Q10 = 2 그래서요. 요 식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생물이나 생화학 쪽에서는요. 보통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봤을 때는 우리 체온이 한 37도 이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근에서의 반응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일단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일드한 컨디션이요. 25도에서 한 45도 부근 되는 그런 마일드한 컨디션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온도가 10도씨 올라갈 때 반응 속도 V가 2배 빨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공식으로 Q10 = 2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온도가 10도 올라가요. 이걸 처음에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온도가 올라가죠. 분자에 뭐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면 걔네의 뭐가 커질까요? 충돌하는 뭐가? 횟수. 그래서 충돌 횟수가 커져서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밀하게 실험을 해봤더니 충돌 횟수가 증가하긴 해. 2% 증가해. 달랑 2% 증가한다고 속도가 2배 빨라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충돌 횟수 가지고는 이 반응 속도의 빨라짐이 다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본 이 그래프가 나와요. 제가 뭐 하려는 건지 알겠죠? 이 그래프. 뭐요? 무슨 에너지 이상? 활성화 에너지 이상. 온도 얘는 T1, 온도 얘는 T2. T1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요만큼. T2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분자를 가진 분자가 얼만큼? 이만큼. 그죠? 온도가 10도 올라갔을 때 속도가 2배 되는 건요. 충돌 횟수에 대한 영향보다 뭐에 대한 영향이 더 커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 개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큰 영향을 주거든요. 따라서 온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온도,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충돌 횟수 있잖아요. 그거 충돌 횟수는 옆에 써놓으세요. 얼마? 2%. 얘는 2%밖에 안 돼요. 그 밑에 한 3줄 내려가면 뭐 있어요? 충돌 에너지. 찾으셨어요?
충돌 에너지 줄 침대 밑에 4줄 내려가시면요. 더 높은 온도에서는 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충돌이 일어나고 따라서 더 많은 분자가 반응한다. 그래서 그 밑에 반응 속도는 뭐래요? 충돌 에너지랑 뭐 하고요? 비례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뭐에도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이거 있어요.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반응 속도라는 건 아까 뭐로 정의됐어요? 시간 동안 농도의 변화량. 이걸로 정의가 됐어요. 그죠? 얘가 10개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반응을 위해서 얘는 몇 개 필요해요? 30개. 얘는 몇 개 필요하죠? 몇 개가 생겨요? 20개가 생겨요. 그죠? 근데 반응을 했을 때 얘는 10개가 늘어나요? 줄어요? 줄어요. 그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똑같은 t가 10초예요. 10초 동안 10개랑 30개가 만나서 20개가 생겼어요. 그럼 얘의 반응 속도는 뭐라고요? 시간 분의 뭐요? 농도의 변화요. 그죠? 얘는 얼마요? 1이요. 시간 분의 농도의 변화요. 얼마요? 3이요. 시간 분의 농도의 변화요. 얼마요? 2요. 빨라서 속도가 3, 느려서 속도가 1 이런 거예요. 하나의 반응이죠. 속도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건 얘는 하나의 반응에서 얘는 느리게 움직이고 얘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개념이에요? 얘네 화학 양론적 개수가 하나랑 3개가 만나서 몇 개가 생긴다고요? 2개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수들에 의해서 얘네 농도는 이렇게 물질의 양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얘는 빠른 것처럼 얘는 마치 느린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 뭘로 나눠주기로 해요? 개수를 어떻게 해줘요? 나눠주기로 약속해요. 빨라서 20개가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 대 2개가 생기는 반응이라서 그런 거야. 빨라서 30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1대 3으로 하는 반응이라서 그런 것뿐이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앞에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죠. 뭐? 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이게 사실 마이너스 10개거든요. 얘도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늘었어요. 그죠?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실제 물리에서 뭐의 개념이라고요? 속력의 개념이라고요.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크기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반응물의 농도는 앞에 뭐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왜? 이래야 전체적으로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반응물은 농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 변화에는 마이너스. 여기도 반응물이니까 뭐 붙여요? 마이너스. 생성물에는 마이너스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같은 식이 돼요. 이걸 멋있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A랑 B가 만나서 C랑 D가 된대요.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 V는 누구 변화분해? 시간 변화분해. 누구의 변화량? 누구 물질의 변화량? A 농도의 변화량. 그죠? A 농도 변화량 해놓고 여기 앞에 뭐 해줘야 돼요? 몇 분의 몇? A분의 1. 그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이 숫자 전체가 뭐가 돼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A분의 1로 해줘야 뭐에 대한, 개수에 대한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이해하셔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누구? B분의 1. 누구 변화분해? 시간 변화분해. 누구 농도의 변화량? B 농도의 변화량.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더 이상 마이너스는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분의 몇에? C분의 1에 뭐? 누구 변화량분해? 시간 변화량분해 C 농도의 변화량.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그 내용이 581페이지에 있어요. 위에서 4줄 내려가면 이동 속도라는 식 있잖아요. 이동 속도 식 밑에 줄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요. 반응의 속도를 위해 우리는 단위 시간당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반응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반면에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요. 관례상 속도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음의 부호는 중요하다.
여기서 관례상 속도가 양의 수라는 게 어디서 속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화학에서 반응 속도예요.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다 양수로만 측정하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 밑에 줄. 반응물 A의 농도 변화는 변화량이라는 건 항상 최종값에서 초기값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농도 변화는 항상 뭐의 값이에요? 음이야 얘는. 그러니까 반응물들은 항상 농도 변화량을 구하려면 언제나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점점 양이 어떻게 해? 줄어야 될 테니까. 반응물의 농도에서 음의 변화를 속도에서 양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 뭔 부호를 사용한다? 음의 부호를 사용한다. 말 정말 어렵게 해놨지만 그 밑에 뭐 있어요? 16.1. 뭐래요? 델타 A를 델타 T로 나눈 건 앞에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 밑에 보니까 식 하나 더 있어요.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B. 네, 거기는 앞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지. 그지?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처음에 보면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줄고 처음에는 생성물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생성물의 양은 늘어날 테니까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뭘로 잡기로 약속했다? 초기 반응 속도. 이 초기 반응 속도라는 건 T가 0인 이 점에서의 뭐다? 직선의 기울기. 이걸 초기 반응 속도로 생각한다. 그죠? 그 내용이 583페이지 가세요. 니네가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이런 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 그 내용은 안 할 거고요. 583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7번째 줄에 3, 초기 속도 찾으셨어요? 초기 속도, 반응물이 어떻게 되는? 섞이는 순간, 즉 T는 0에서 순간 속도를 초기 속도라 한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이 속도를 사용한다. 반응이 정반응, 괄호하고 뭐에서 뭐로 간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될 때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틀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반응. 역반응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겠니? 생성물에서 반응물인데 바뀌지 않았니? 그죠? 고쳐놓으세요. 네.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역반응도 빠르게 일어난다. 밑에 줄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반응에서 이와 같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뭘 측정하기로 약속했대요?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초기 반응 속도는 곡선상의 T는 0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결정된다. 보세요. A 농도는 항상 뭐예요? 반응물의 농도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델타라는 얘기가 있다는 델타는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응물들은 앞에 항상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생성물은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584페이지에 있어요. 584페이지 식 16.2에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거 위에 두 줄 올라가면 여기서 A하고 B, C, D는 균형 반응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수. 그래서 계수를 한번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때 요거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얘기하는데 계수가 2대 1대 2로 가잖아요. 여기서 반응 속도를 시간에 따른 수소의 농도 변화, 산소의 농도 변화, 그 다음에 수증기의 농도 변화로 표현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배우셨던 이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답을 쓰라 하면 뭐예요? 반응 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누구 변화? 수소 농도 변화의 앞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생성물로 가면 시간 변화분의 H2O 농도 변화 해주고 여기 얼마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 이렇게 2분의 1 곱해주면 되거든요. B 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엄청 틀리더라고요. B 보세요. 이게 그 반응의 반응 속도 자체를 구하라는 건 계수로 나눠줘서 세 개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B는 산소의 농도가 1초당 0.23몰 농도씩 변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수증기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변할 것이냐라고 물질 하나하나를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산소가 1초당 0.23씩 줄어요. 그럼 수증기는 1초당 얼마씩 늘어야 되겠어요? 0.46씩 늘어야죠. 실제 물질의 양을 물어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실제 물질의 양은 내가 앞에 이걸로 해준 거 얘네의 속도
하나의 반응인데 속도가 3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반응 속도를 할 때는 앞에서 나눠주는 거지만 물질 양 자체가 얼만큼 변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걔네 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요? 개수를 고려하셔야죠. 이게 하나 없어지면 얘는 몇 개 생겨야 돼요? 2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0.23 없어지면 이게 얼마 늘어야 돼? 0.46이 늘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어요? 경우가 이해 안 가? 뭐가 이해 안 가? 이 식은 반응 속도, 이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구하세요라는 식이고요. 얘는 여기에서 수소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수증기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따로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2번은 그 반응의 반응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물질 자체가 얼만큼 느는지 주는지를 물어보는 거. 이해 가셔요? 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얼굴이 많지? 모르겠어? 니들이 나중에 실제 구해야 되는 건 물질 자체가 늘고 줄고라기보다 그 반응의 뭐예요? 반응 속도 자체를 구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시라고요. 물질이 얼마큼 늘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물질 는 양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준 이 식으로 반응 속도 구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585페이지 속도 법칙. 속도 법칙은 뒤에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랑 연결해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속도 법칙이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A랑 B가 만나서요. C랑 D가 돼요.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이 변화를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속도를 잡기로 했어요? 화학에서 속도? 나중 속도예요? 아니면 초기 반응 속도예요? 초기 반응 속도. 그러니 생성물 C, D에 대한 농도 변화는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네 갖고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따라서 최초 얘의 반응 속도는 반응 물질의 양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왜? 충돌 횟수가 커지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의 반응 속도 V는 A의 농도와 관계가 있을 건데 이 A인지 이건 모르죠. 개수 M승. B의 농도와도 관계가 있을 건데 이건 개수 뭐? N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K라는 값을 쓰게 돼 있어요. 얘를 뭐라 불렀어요? 반응 속도 상수.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실험. A의 농도, B의 농도, 속도 V. 얘의 농도 0.1, 0.1, 속도가 2, 0.2, 0.1, 속도가 4, 0.1, 0.2, 속도가 8. 어떤 의미예요? 1번에서 2번, A 농도만 2배 되는데 속도도 몇 배 됐어요? 2배. 그럼 얘는 A의 농도에 대해서 완전 비례니까 몇 승? 1승. 그죠? 1차 반응. 1번하고 3번 해볼까요? B의 농도가 2배 됐는데 속도가 몇 배가 됐어요? 4배. 그럼 이건 B의 농도에 대해서 얼마요? 제곱. 그죠? B가 농도가 2배 되면 속도가 제곱만큼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 식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이 앞에 무슨 값이 들어가요? K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럼 이 K의 의미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반응시키는데요. A를 이래서 10몰 농도 넣고요. 만약에 B를 30몰 농도를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10하고 30에 있는 이 모든 몰수가 다 반응해요? 집어넣는 거 다 반응해요? 그건 아니겠죠. 그들 중에 반응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서 반응할 수 있는 양은 따로 있어요. 항상. 물질의 농도에 따라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양이 언제나 100%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좀 작아요. 그럼 반응할 수 있는 양이 어떨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커. 그럼 똑같이 물질의 양을 넣어준다 해도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K의 의미는요. 속도 상수라고 부르는 K는 실제 여기 있는 농도 중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이에요.
그걸 속도상수 K라고 불러요. 그럼 실제 반응에 얼마나 참여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죠.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화 에너지는 클수록 반응에 참여하기가 쉬워요. 작을수록 참여하기 쉬워요.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온도를 높여줬어요.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여준다는 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애들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를 높여주면 내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반응할 수 있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래서 K, 속도 상수, 여기에 있는 물질 농도 중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그 비율은 관계되는 식을 봤더니 뭐에 관계하더라? 활성화 에너지에 관계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하기가 쉬워지고, 온도에도 어떻게 되고? 관계하고. 그래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것도 1800년대에 아레니우스란 사람이 찾아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버리지 못해요. 2를.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RT. 이때 T는 무슨 온도요? 절대 온도. EA. 이거에 비례해요. 문제는 여기 앞에 A라는 값이 곱해진다는 데 있죠. 그럼 이 A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거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K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구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A는 뭐냐?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니네가 챕터 15에서 배운 게 빛을 발하는 거야.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예요. 얘 뭐 네, 얘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있겠죠? 얘도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있어요. 얘가 염기로 작용을 해서요. 어떤 이렇게 커다란 산이 있는데요. 거기한테 얘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줘야 하는 시스템, 그런 반응 시스템이 생겼어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누가 더 전자쌍을 잘 줄까요? 누가 더 전자쌍을 잘 줄 것 같으세요? 근데 그림을 잘못 그려서 밑에 거라고 얘기하나 봐. 그림을 잘못 그렸나 봐야죠. 네. 그게 그거 같으세요? 그럼 안 되는데. 얘는 이렇단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오세요? 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누구 딴 애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해야 되는데 얘는 그 옆으로 뭐가 있어요? 전자 구름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전자 구름이 있어요. 근데 얘는 끽해봐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N을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앞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노출돼 있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뭔가가 비공유 전자쌍을 딴 애한테 준다면 입체적으로 뭐가 좀 편할까요? 위에 거요, 밑에 거요? 위에 거요. 위에 게 반응 속도가 훨씬 좋아요. 앞에 있는 이 A는요,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잦음률, 프리퀀시 팩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반응을 잘하느냐, 즉 분자의 모양에 따른 팩터거든요. 그러니 이 A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려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주어질 거야. 분자에 따라 그 분자의 잦음률이 얼마냐는 우리가, 그건 그 분자의 특성이고 외워야 되는 값이거든요. 그건 다 주어질 거야. 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돼요? 그 반응의 누구? 활성화 에너지. 그 반응의 뭐? 절대 온도에 따라 얘가 활성화 에너지는 작으면 이 반응이 빨라지겠구나. 절대 온도는 커지면 빨라지겠구나. 활성화 에너지가 작고 절대 온도가 커지면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지겠구나.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 아셨죠? 이게 속도 법칙이에요. 반응 속도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반응 속도 V는 누구? A의 M승, B의 N승. 그리고 앞에 뭐요? 속도 상수 K.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문제는 이 M과 N을 A, B와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여기 써놨던 표에서 보셨듯이 A 농도 2배 될 때 속도가 몇 배 되는지 항상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체크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 M, N은 반응에 앞에 있는 개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라 부른다? 반응 차수라고 부른다. 그 내용이 585페이지에 있어요. 첫 번째 줄. 속도를
농도와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속도 법칙.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세요. 일반적으로 속도식에서 생성물이 나타나지 않는 반응을 생각하고 따라서 속도는 오직 반응물의 농도와 온도에만 의존한다. 식 16.3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밑에 줄. 용어 K는 속도 상수라고 부르며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반응에 대한 특정 값이고 반응의 진행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다. 왜 그러냐고요? K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주어진 온도, 절대 온도 일정하면 고정된 값이죠. 주어진 반응, 그러면 그 화학 반응에 촉매를 쓰지 않는 이상 반응 물질이 고정되면 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뭐예요? 고정이거든요. 물질이 고정되면 그 물질에서 인해서 찾아낼 수 있는 자집률도 뭐예요? 고정이에요. 그죠? 따라서 속도 상수는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반응에 대해 고정된 이걸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봐봐. 이 K를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요. 사실은 16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K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보실래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는데요. K가 그 반응의 속도 함수가 2에 마이너스 RT분의 2A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어요? 온도 300K일 때 반응 속도가 얼마다? 온도가 500K일 때 반응 속도가 얼마다? 그러면 300K일 때 반응 속도 주고 500K일 때 반응 속도를 줬다는 건 그때 물질의 농도만 줬으면 속도 상수를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0K일 때 속도 상수가 K1이다. 500K일 때 속도 상수가 K2다. 얘를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를 그냥 냅둘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배우는 16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로그로 놀아요. 이 나와 있죠? 상용 로그 해야 돼요? 자연 로그 해야 돼요? 자연 로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ln 누구는 K는 ln 누구요? A 마이너스 뭐요? RT분의 2A.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식 ln K1은 ln A 마이너스 RT1 300K라는 얘기죠. 2A. ln K2는 ln A 마이너스 RT2분의 2A. 그죠? 위에 두 식은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여러분 같으시면 더하겠어요? 빼겠어요? 왜요? 빼면 뭐가 없어져요? lnA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lnA는 고려할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얘네 빼면 얘도 알고 온도도 알잖아요. 300K, 500K. 그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값은 누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2A요. 그 반응의 뭐를? 활성화 에너지를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게 얘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 내용이 챕터 17에 가면 평형이랑 연관해서요. 왜냐하면 평형이라는 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K 정이에요. 역반응의 속도 상수가 K 뭐예요? 역이에요. 얘네들의 비율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평형상수 라지 K가 나와요. 평형상수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평형상수는 누구의 비율인데? 속도상수의 비율인데. 근데 속도상수는 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여기로 와요.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시작해서 얘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 제일 중요하고요. 반응 속도는 결국 이것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 다 알고 있잖아. 농도 높아진 반응 속도 커지겠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애들이 많이 부딪히고 활성화하는 이상의 에너지 갖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죠.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리면 이 반응이 어느 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대잖아.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측이거든요. 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올까? 어느 정도의 생산품이 나올까?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그게 예측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속도상수 K는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상수 K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농도 중에 실제 뭐에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 이걸 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 경희야, 모르게 뭐 이상해? 다 괜찮아? 알고 있겠어?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까지 줄 쳤죠? 반응 차수 줄 쳤어요? 안 쳤어요?
속도 상수까지는 줄 쳤죠. 네, 그 밑에 반응 차수라고 부르는 지수 m과 n은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정의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균형 화학 반응식의 계수 A와 B는 반응 차수인 m 그리고 n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줄 속도식의 성분인 속도 반응 차수 그리고 속도 상수는 뭐에 의해 얻어진다? 실험에 의해 얻어진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실험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 밑에 초기 속도 결정을 위한 몇 가지 실험적인 방법. 이거는 줄치거나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애들이 일단 색깔이 변하면 색깔 변화 가지고 볼 거고 586페이지 가세요. 앞으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기체가 들어가는 반응 있잖아요. 기체가 어떤 반응의 메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일 경우에는요. 농도 변화를 구하는 것보다 압력 변화를 구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측정 자체가 압력 변화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기체의 농도를 찾아내는 걸 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전기 전도도. 만약에 분자였는데 얘가 얼마큼 해리되느냐 그게 반응 속도랑 상관이 있다. 그럼 전기 전도도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 차수를 결정할 때는 딴 거 없고요. 이거 보세요. V가 K의 속도 상수 K죠? A의 0. 이건 뭐예요? 몇 차 반응이요? 0차 반응이에요. 그럼 이건 반응물의 농도 A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게 무슨 반응이게요? 나중에 생화학에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생물할 때 배우시든지 효소랑 관계된 생명체 내에서 이런 효소랑 관계된 모든 반응은 다 0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과식했어요.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막 배가 미치게 불러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죠. 그 소화제가 뭐 하는 건데. 이게 과식을 했다는 건 내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 근데 재료가 들어갔는데 그걸 빨리빨리 분해해주면. 이게 그 뜻이거든요. 1차 반응이 그 의미예요. A의 1승. 먹는 양이 2배로 들어갔으면 속도도 몇 배로 빨라져? 2배로. 그럼 과식, 배불러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이 들어가면 걔가. 분해되는 속도는 항상 어떤데? 일정한데.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어떻게 돼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뱃속에 음식물이 더 남아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불러요, 배불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먹잖아. 소화제, 배아제. 어쩌고 소화제들의 이름을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성분명 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아제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배아제라는 그 소화제거든요. 아제라는 게 아밀라아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그죠? 펩티다아제. 아제란 이름이 붙으면 다 소화하는 효소거든요. 결국 걔네는 내가 외부에서 억지로 뭘 넣어준다는 거예요? 소화 효소를 더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돼서 나가도록. 외부에서 집어넣은 소화 효소도 결국 생긴 건 뭐라서?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걔도 나중엔 결국 어떻게 돼요? 분해돼요. 그래서 내 몸에 그 양이 더 많아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어떻게 해요? 빨리 해서 얘를 빨리 바깥으로 소화돼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랑 관계된 반응은 다 0차 반응이고요. 1차 반응은 물질의 양이 2배가 됐어. 그랬더니 반응 속도도 몇 배로 빨라져? 2배로 빨라져. 이게 1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은 뭘까요? 물질의 양이 2배가 됐어. 속도가 몇 배로 빨라져? 4배로 빨라져. 이게 몇 차 반응이요? 2차 반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속도 상수 K는 식 자체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숫자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 상수 K의 단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속도 상수 K의 단위를 보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배웠어요. 반응 속도는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뭐 분의 뭐예요? 누구 분의? 시간 분의 누구의 변화량이요? 물질의 농도 변화량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이든 안 붙이든 일단 무조건 시간분의 물질의 변화량이라고요. 따라서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단위가 뭐겠어요? 시간은 단위 뭐예요? 세크로 쓰거든요. 초 단위로 많이 가니까. 물질의 농도는 뭔데요? 이게 대괄호가 무슨 농도예요? 몰 농도예요. 그래서 뭘 써요? 반응 속도 단위는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반응 속도 단위는 하나로 고정이야. 뭐? 몰 퍼 리터 세크. 1초 동안 몰농도 얼만큼 변하느냐. 이게 반응 속도의 단위예요. 그죠? A의 0승이에요.
A의 영승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 그냥 1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얘는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의 몇 승이에요? 1승. 그럼 이건 A는 뭔데요? 몰 퍼 리터죠. 얘는요? 몰 퍼 리터의 뭐예요? 제곱이잖아. A의 몇 승이니까. 뭐니까? 제곱이니까. 따라서 0차 반응에서 속도 상수 K의 단위를 구하세요. 뭐예요? 몰 퍼 리터 세크. 0차 반응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1차 반응의 속도 상수 단위를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뭐요? 퍼 세크. 이거 하나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2차 반응의 속도 상수 단위를 구하세요. 뭐예요? 리터 퍼 몰 세크. 이게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속도 상수의 단위는 일정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걔가 몇 차 반응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반응차수 593페이지 표 16.4에 다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내용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써보라고 제가 여기서 먼저 수업해요. 항상 강의할 때. 내가 한번 써갖고 이해하는 거랑 뒤에 표로 해갖고 외우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586페이지 갈 거예요. 반응차수 결정, 의미와 용어.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갈까요? 1차. 만일 속도가 직접적으로 A의 농도와 비례한다면 반응은 전체 몇 차이다? 1차이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 2차. 만일 속도가 A 농도 제곱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면 반응은 전체 몇 차? 2차이다.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 0차. 만일 속도가 A 농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밑에 반응은 전체 몇 차다? 0차이다. 587페이지 가면요. 여기서는 딱 한 군데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위에 보면 화학식. 첫 번째 화학식이 2브로모 2메틸 어쩌고저쩌고거든요. 그 밑에 속도는 K에 어쩌고 있어요. 속도식 2개 있어요. 그 속도식 2개 밑에 두 번째 줄 가면요. 반응 차수는 균형 반응식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지만 실험적인 자료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굵은 글씨 찾으셨어요? 예? 반응 차수는 균형 반응식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지만 실험적인 자료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찾으셨어요? 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저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M과 N은 앞에 있는 계수 A, B와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 있을 때도 있어. 단일 반응이면, 단일 단계 반응이면. 근데 일반적으로 단일 단계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A, B와 M, N은 상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M, N은 뭐로부터 찾아야 된다? 실험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제 16.2를 보시면 첫 번째, 이 반응 차수 얼마예요? NO에 대해서 몇 차? 2차. O2에 대해서 1차. 전체 반응 차수는 몇 차? 3차. 이렇게 나와야 되죠. 얘가 이거야. 단일 단계 반응처럼 보여. 얘는 그래서 그냥 이거 개수가 계속 그대로 뭐로 올라가요? 차수로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얘가 단일 단계냐? 아니, 이게 단일 단계는 아니고 반응 메커니즘의 3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 3단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얘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몇 차예요? 몇 차예요? 1.5차, 2분의 3차. 네.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차, 1.5차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나중에 이게 2차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모든 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든 애는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게 Y축의 A의 농도였어. 그럼 이게 곡선으로 나올 수 있거든. 이걸 뭘로 바꾸면 ln A로 바꿔버리면 다 뭐로 된다고요? 직선으로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모든 반응들은 거의 다 ln으로 바꿀 때 직선으로 나오는 반응을 제일 많이 볼 거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을 다 유사 1차 반응, 그래서 다 LN으로 만들어갔고요. 다 1차 반응에 맞춰서 설계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응 속도, 여기서도 1차 반응에 대한 얘기를 제일 신경 쓰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H2O2하고 얘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게 H2O2 분해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산화수소 농도에 대해서 몇 차? 1차. I-에 대해서 몇 차예요? 1차. 사실은 여기서 이 I가 촉매로 쓰이거든요. 근데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촉매 농도에도 상관이 있는 특이한 케이스의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몇 차냐? 전체 몇 차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으면 돼요. 588페이지 가시죠. 반응의 속도 몇 차인지를 찾아내는 방법. 어떻게 찾아낸다고요? 이거 보시는 거.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네. O2의 농도 몇 배 되니까 NO 농도 그대로예요. O2 농도 2배예요. 반응 속도도 몇 배 됐어요? 2배 됐어요. 1번하고 3번 볼까요? O2 농도는 그대로인데 NO 농도를 2배 했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 됐어요? 4배. 그래서 O2에 대해서 몇 차? 1차. NO에 대해서 몇 차? 2차. 그래서 전체 몇 차? 3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588페이지 반응물 농도 변화에 대한 반응 차수 결정. 거기 첫 번째 식이 A랑 EB가 만나서 C, D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속도는 K의 A의 M승, B의 N승. 식 찾으셨어요? 속도는 K의 A의 M승, B의 N승. 식 찾으셨죠? 그 밑에 줄이요. M과 N을 알기 위해서 다른 반응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놓고 한 반응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일련의 실험을 하여 각각의 경우에 뭐를? 초기 속도 효과를 측정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 이런지 쭉 하면 몇 차가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요 예제를 풀어봅시다. 이거예요.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 같은 경우는요. 실제 여러분하고도 나중에 상관이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설계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 4개가 다 나오거든요. 4개가 다 나오는데 기왕이면 얘네들이 배기가스에서 나올 때 얘가 아니고 얘가 나오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오는 그 순간 거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왜? NO2나 NO나 둘 다 몸에 나쁜 건 비스크물에 한대요. 얘는 뭐예요? 이 연탄가스예요. 이건 마시면 죽어요. 근데 얘는요. 괜찮거든요.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4개가 다 나와야 된다면 기왕이면 뭐가? 독성이 덜한 거. 기왕이면 환경에 영향이 덜한 거. 이쪽으로 가게 하는 그 짧은 배기하는 그 순간 동안 또는 엔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반응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 앞으로 계속 많이 보일 거거든요. NO2의 농도에 대해서 M승, CO 농도에 대해서 N승이에요. 해봤어요. 그랬더니 속도 쭉 나와 있죠. NO2 농도, CO 농도. 여기서 일로 가볼까요? NO2 농도를 몇 배 했어요? 1번하고 2번. NO2 농도 4배 했어요. 반응 속도가 몇 배 됐어요? 16배. 그래서 얘 농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제곱에 비례한 4배를 했더니 16배가 됐으니까 4의 제곱 된 거잖아요. 1번하고 3번 실험 한번 볼까요? 일산화탄소 농도로 몇 배 했는데 반응 속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무슨 얘기예요? NO2에 대해 몇 차? 2차. CO2에 대해서 몇 차? 0차. 걔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저 반응을 많이 하기 위해선 뭐 NO2 농도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늘려주면 된다. 593페이지. 사실 이 예제 16.4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너무 쉬워서. 이게 빨간색 A랑 파란색 B가 반응을 한대요. 초기 반응 혼합물 1, 2, 3, 4. 그래서 각각 밑에 뭐가 있어요? 이 실험에 대한 누가 있어요? 이게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 두 번째 실험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빨간색이 몇 배 됐어? A가 2배 됐더니 속도가 몇 배 됐어? 2배. 그죠?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은요? 파란색이 2배 된 거잖아. B가 2배 됐더니 속도가 몇 배 됐어? 4배. 그럼 A에 대해서 몇 차? 1차. B에 대해서 몇 차? 2차. 그죠? 그럼 실험 4가 됐어. 어디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돼? 나 같으면 2번 시스템에서 변화 줘도 되고 3번 시스템에서 변화 줘도 되네요. 3번 시스템에서 1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B의 개수는 변화 없죠. A의 개수 몇 배 됐어요? 2배. 그러면 이 속도도 몇 배 되면 돼요? 2배. 그래서 얼마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변하겠네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나서 593페이지를 갔더니 뭐가 있느냐? 표 16.4.
찾으셨죠? 표 16.4가 593페이지요. 표 16.4가 여러분 아까 제가 0차, 1차, 2차에 대해서 속도 상수, 그죠? 단위했죠. 여기는 3차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3차는 큰 의미 있어요? 없어요? 3차는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0차, 1차, 2차 이 세 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593페이지 위에서 보면 속도에 대한 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 식 밑에 세 번째 줄 가면 뭐라 써 있냐면 농도는 뭐래요? 몰 퍼 리터. 반응 속도는 뭐래요? 몰 퍼 리터 타임. 근데 이 타임은 거의 보통 세크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위로 하면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반응의 차수와 시간의 단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속도 상수 K는 단위가 일정하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16장에서 시험 문제 풀면요. 여태까지 나온 문제 형식을 보면 속도 상수 K를 퍼 분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분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답은 퍼 세크로 쓰게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챕터 16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푸시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뭘 신경 쓰셔야 돼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예. 자, 16.4 적분 속도식.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거든요. 보세요. K에 A의 M승, B의 N승. 이 반응 속도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다? A 농도가 커졌을 때 속도가 몇 배 빨라진다. B 농도가 커졌을 때 속도가 몇 배 빨라진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응 속도 법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건 A하고 B 넣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걔가 반응을 몇 프로 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생성물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찾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 이거라 불러요. 적분 속도 법칙이요. 이 적분 속도 법칙에서는 1차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좀 보세요. 제 얘기를 먼저 듣고 하세요. 반응 속도 V가 뭐라고요? 1차 반응이면 K의 A의 1승 이걸로 갈 거예요. 이젠 가장 간단한 시스템부터 먼저 생각할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가장 간단한 반응인데 이 반응이 1차 반응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앞에서 반응 속도 어떻게 구하셨어요? 반응 속도 뭐라 그랬어요? 누구 변화분의? 시간 변화분의. 누구 변화? A의 농도 변화. 근데 앞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왜? A는 뭐니까? 반응 물질이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하죠. 뭘로 바꿔야 될까요, 얘네를? 얘 뭐니? 델타는 결국 뭐랑 마찬가지니? D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요? 연결해요. 어떻게? A의 1승. 이거분의 DA인 거지. 마이너스. 이쪽은 넘어가면 K의 뭐예요? DT인 거지. 얘네가 같은 거잖아. 양변을 다 뭐 하자고? 적분하자고. 양변을 적분하는데 얘는 시간 어디에서? 0에서 어디까지? T까지. 여기서 한숨이 벌써 나오면 어떡해? 얘는 시간 0일 때 A의 농도는 뭐예요? A 제로. 초기 농도잖아요. 시간이 T일 때 A의 농도는 뭐예요? AT. 그죠? ln AT는 저는 ln AT 입장에서 정리할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거꾸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 더하기 ln 누구요? A 제로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ln AT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누구고? T고. 그 다음에 얘가 ln A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K니까. 이해하세요? 경희야 뭐가 이해가 안 돼?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 거였어? 그럼 여기에서 1차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감기. 반감기가 뭐예요? 물질의 양이 얼만큼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반감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잖아. 해볼까? ln
시간 t2분의 1, 즉 반감기 이후의 물질의 양은 처음 물질의 양의 몇 배란 얘기야? 반, 2분의 a0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k에 얘가 t의 2분의 1 더하기 ln 뭐요? a0. 나 얘 1로 보낼 거예요. k t의 2분의 1은 이거 냅두고 얘가 1로 넘어와요. 그럼 얼마가 돼요? 어떻게 돼? ln 뭐로 가요? 2로 갈걸요? 그죠? 네, 나눠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걔네들끼리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t 2분의 1, 즉 반감기의 값은 어떻게 돼요? 뭐분의 k분의 ln 2. 앞에서 우리 속도상수 k 뭐라 배웠어요? 주어진 시간에서 주어진 반응에 대한 뭐요? 상수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라지 t랑 그죠? 절대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정해진 값이었잖아요. 얘도 상수예요. 얘도 누구예요? 상수예요. 둘 다 상수예요. 1차 반응의 반감기는 항상 뭐란 얘기예요? 상수란 얘기예요. 탄소 14짜리가 분해되는, 즉 방사성으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 방사능 물질의 반응은, 방사성 원소의 핵 붕괴는 다 뭐예요? 1차 반응이에요. 그들은 다 1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탄소 14가 반으로 쪼개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 5730년.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내가 딱 측정을 했는데 걔가 탄소 14 양이 원래 양의 4분의 1 있어요. 그럼 5730년이 몇 번 지났다는 얘기예요? 2번 지났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1차 반응의 반감기.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언제나 뭐라서? 상수라서 중요해요. 예? 1차 반응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어차피 여기 다 있어. 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 니네가 쓸 거 없어. 뒤에 책에 또 다 줄 칠 거야. 얘기를 들으세요. 2차 반응. 나 이 얘기가 더 중요해 지금. 1차 반응 했고 이제 2차 반응하고 0차 반응을 해야 되는데 1차 반응은 반응이 1차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ln a t는 마이너스 누구의? kt에 더하기 ln a0라고 얘기했고 반감기 t 2분의 1은 뭐예요? k분의 ln 2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2차 반응 갈 거예요. 0차보다 2차를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 2차 반응을 가면요. 2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k의 a의 뭐에? 제곱에. 그죠? 제곱이라는 건 얘는 여전히 뭔데? 반응 속도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이너스 누구분의? 델타 t분의 누구요? 델타 a예요. 얘는 변화 없어요. 그죠? 언제나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누구분의? a 제곱분의 마이너스 누구? dA.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엔 k dt로 가면 되죠. x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 적분하면 x분의 아니야. x제곱분의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x분의 1. 근데 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로 가야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t분의 1 빼기 누구요? a 제로분의 1. 이쪽은 kt. 그죠? 그러니까 2차식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2차식이 될 거, 요 식이 나왔다는 건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반감기 때문에. 네? 2차 반응이 되면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상수였잖아요. 반응이 2차로 돼요. 그럼 반감기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나. 2차 반응이잖아. 속도가 몇 배로 늘어나니? 4배. 그럼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요. 반감기는 줄어, 2차 반응이 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감기라는 게 뭐냐? T 2분의 1이죠. 물질의 양, 이게 얼마로 되는 거? 2분의 A 제로죠. 그럼 뭐예요? A 제로분의 2 아니에요? 그죠? A 제로분의 2에서 A 제로를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야.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죠? 따라서 T 2분의 1, 즉 반감기는 어떻게 돼요? K 뭐분의 A 제로분의 1이야. 물질의 농도가 2배가 됐다? 그럼 반감기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 2분의 1로 줄어. 시간이 더 오히려 어떻게 돼? 짧아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물질의 양을 많이 넣으면 물질 양이 많아졌으니까 걔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2차 반응이 되면 반응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면 속도가 오히려 몇 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4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분해하는 데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요. 0차 반응은 상황이 다르지 않겠어요? 0차 반응은 뭔데? K에 A의 몇 승? 0승. 이게 마이너스 DT분의 D A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에 0이라는 건 사실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누구? DA.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KDT요. 그럼 얘는 뭐예요? A. 마이너스 AT 더하기 A 제로. 이게 뭐예요? KT요. 따라서 AT는 마이너스 뭐예요? KT 더하기 A 제로예요. 얘 반감기 해볼까요? 얘 반감기를 하려면 마이너스 K, T의 2분의 1이죠. 그죠? 아, 반감기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 넣어서 반감기 하면 KT의 2분의 1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0.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0고 그냥 A0니까 뭐예요? 2분의 A0거든요. 그러면 얘는 2K분의 A0가 되죠. 따라서 0차 반응인 경우는 물질의 양을 몇 배로 늘리면 2배로 늘리면 걔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 데 시간도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 해서 소화제 먹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차 반응, 2차 반응, 0차 반응. 각 반응에 뭐 아셔야 돼요? 반응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죠? 부호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각 반응에서 뭐도 아셔야 돼요? 반감기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2차 반응이 되면 반감기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줄어들 수 있어.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593페이지 가실까요? 세 번째 줄에 적분 속도식 593, 16.4 적분 속도식 거기 세 번째 줄이요. 하지만 적분 속도식이라고 부르는 다른 형태의 속도식을 사용함으로써 변수로서 시간을 포함할 수 있고 X몰 퍼 리터에 A가 다 소모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Y분 후에 A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건 다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실제 중요한 건 사실 적분 속도식이 중요해요. 594페이지 첫 번째 줄 일반적인 1차 반응 A에서 뭐로 가요? B로 가요. 그죠? 이런 반응이 있어요. 반응식 위에 세 번째 식 뭐라 써 있냐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는 KA. 그 식 있죠? 그 식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걔네를 적분했더니 식 뭐가 나왔어요? 16.4. 16.4라는 식에 대해서 네모해 놓으시고 밑에 줄 A0는 T가 뭐에서? 0에서의 농도, AT는 T 시간에서 A의 농도이다. 그 밑에 줄 일반적인 2차 반응 A하고 B가 다 있으면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2차 반응을 A 농도에 대한 2차로 해서 생각을 해버려요. 그 밑에 줄 오직 한 가지 반응물 A를 포함하는 속도식에 대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첫 번째 식이요. 속도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뭐요? 델타 A는 K, A의 뭐다? 제곱이다. 그래서 얘네를 적분했더니 식 뭐가 나왔어요? 16.5. 그 밑에 줄 일반적인 몇 차 반응? 0차 반응. 속도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 얘가 얼마라고? K의 A의 몇 승? 0승.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적분시키면 식 뭐가 나온다? 16.6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얘를 풀 수 있다. 사이클로뷰테인이다. 어떻게 생겼다? 사이클로뷰테인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야 된다. 걔네 반응. 구조가 어떻게? 사이클로뷰테인. 결합각 몇 도? 90도.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사이클로뷰테인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1차 반응으로 분해된다. 속도 상수도 크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두 분자에 누구로 바뀐다? 에틸렌으로 바뀐다. 사이클로뷰테인의 초기 농도가 2다. 0.01초 이후에는 농도가 얼마일까? 뭐에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에. 0.01초 이후에 걔네의 농도를 찾아라. LNA 0.01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K가 얼만데? 얼마래? 87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0.01. 그 다음에 여기가 ln 얼마예요? ln 농도가 얼마야?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계산하면 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얘 가지고 보면 되고 이 시간 안에 얘가 얼마나 분해될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안에 얘가 얼마나 분해될까? 여기서 여러분이 찾는 건 이 시간 이후에 그 물질의 농도거든요. 남은 양이야. 그죠? 얼마나 분해될까? 그럼 분해된 양은 2에서 남은 양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얼마나 분해될까? 얘가 남은 양이 0.01초 이후에 남은 양이 얼마냐? 0.83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분해될까? 그럼 2에서 0.83을 빼는 거지. 그죠? 근데 얼마나라는, 그래서 여기 얘기했을 때 얼마나 분해될까라는 건 몇 퍼센트 분해되는지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농도 얼마 분해? 2분해. 실제 분해된 양을 했더니 몇 퍼센트가 분해된 거예요? 58%가 분해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해하세요? 나 오늘 여기까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요. 597페이지 반감기부터 저한테 해달라 그러시면 돼요. 반감기 내용 설명은 했지만 그때 줄 치면서 다시 정리하려고요. 아셨죠?